자,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다음 내용은 이제 이런 식으로 화면 레이아웃 배치를 한번 해볼 건데요. 상단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 중앙, 오른쪽, 그리고 하단에 카피라이트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웹페이지 화면 배치죠. 자, 이렇게 되다가 이제 넓이가 어느 정도 줄어들면은 이렇게 이제 다시 배치가 되는 거예요. 외국 사이트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모바일 퍼스트로 작업을 많이 해요. 모바일 페이지를 먼저 만들고 진행을 하는데, 이제 아직까지도 그냥 제 체감상 국내 사이트들은 그래도 데스크탑을 더 우선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데스크탑 레이아웃을 잡아놓고 해상도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을 때 재배치하는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단 코드에서 미디어 쿼리 부분만 걷어내고요. 전체적으로 영역을 나눌 때는 일단 3단 레이아웃이 먼저예요. 상단 부분, 내용 부분, 하단 부분 이런 용도로 세 개를 구성을 했어요. 얘네들을 이제 컨테이너라고 불리우는 큰 박스 안에 넣는 이유는 이 바깥에 있는 DIV만 넓이를 조절해 주면은 요 안에 있는 애들은 그 안에서 이제 채울 수 있으니까 요 세 군데의 넓이를 일일이 잡아줄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로 감싸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거 넓이만 잡아주면은 안에 있는 애들은 그 안에서 설정이 될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디 영역 3단 레이아웃을 잡아놓고 나면은 이 안에서 대체로 바디 쪽에 가로로 몇 개를 놔둘지를 다시 한번 구성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바디 영역 안에 3단으로 구성할 div 태그를 3개를 또 넣습니다. 메뉴라고 들어가 있는 부분은 그냥 링크 몇 개 넣어놨고요. 메인 영역 부분은 2단계 제목과 본문글 조금 넣어놨고요. 오른쪽 영역은 about 이라고 제목 넣고 간단한 텍스트 좀 넣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이 상태인 거죠. 자, 이제 스타일 들어가 볼게요. 자,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부여해서 이제 모든 그 여백들이 내용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끔 했고요. 자, 전체 컨테이너 맥스 위드스 1200픽셀의 마진 오토, 고해상도에선 최대 1200픽셀까지만, 그리고 그보다 작은 경우는 제한 없이 축소 가능하고 가운데 정렬했어요. 1200픽셀이 이 정도 사이즈인 거죠. 100%로 하면 이제 요만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단 영역, 헤더. 일단은 영역을 가늠하기 위해서 배경 색상은 나중에 빼는 한이 있어도 가급적이면 주세요. 그래야, 요 영역이구나 라고 가늠이 가능해져요. 자, 패딩 주고 텍스트 가운데 정렬해서 제목 영역은 이렇게 퉁쳤고요. 다음에 헤더를 잡으면 그 다음엔 푸터부터 잡으세요. 일단 상단하고 하단 영역이 제일 기본입니다. 왜냐면 요 두 가지 영역은 웬만하면은 모든 페이지에 다 따라다니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가장 그 큰 틀을 잡아주는 애들이기 때문에 상단이랑 하단 영역, 헤더 푸터를 먼저 잡으세요. 배경 색깔 잡아주고 가운데 정렬,
여백 좀 부여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바디. 바디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었으니까 바디 안에 있는 요 3개의 박스가 가로 배치되겠죠? 하나, 둘, 3개 영역으로 나눠졌습니다. 한 줄씩 넣으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보고 조금씩 여백 같은 거 조절하면서 디테일을 잡아가는 거예요. 줄바꿈 하라고 넣어줬는데 아직 줄바꿈 하라고 하면은 내용들이 기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예요. 그 다음에 메뉴 영역은 넓이 20%, 가운데 정렬, 얘가 넓이 20%가 됐을 거고요. 그 안에서 링크 배경 색깔은 또 회색으로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부여되어 있죠. 패딩이랑 마진 탑을 부여했는데 A 태그는 기본적으로 인라인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상하 마진이나 패딩 같은 게 위아래로는 안 먹어요.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주면 이제 위아래 여백이 먹어요. 넓이 100% 줬고요. 글자 색깔 검은색으로 줬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영역은 넓이 60% 줬어요. 메인 영역 넓이 60%, 여백 좀 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영역은 배경 색깔 부여하고 나머지 넓이 20% 줬습니다. 너무 딱 붙어 있으니까 여백 좀 부여하고 마진 부여해서 위에서 좀 띄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레이아웃을 잡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화면이 좁아질 때 대비를 해야겠죠. 자, 텍스트 가운데 정렬시키고요. 자, 그래서 메뉴 영역에다가 이제 가로의 상도가 620이 맥시멈이면, 그러니까 0부터 620 사이면 넓이를 20%에서 100%로 바꿔라. 그러면은 요 메뉴 영역이 지금은 20%인데 작아지면은 지 혼자 100%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내용 영역은 60%, 어바웃이라고 되어 있는 오른쪽 영역은 20%예요. 그럼 이제 메인 영역도 해상도가 작아지면 100%, 라이트 영역도 해상도가 작아지면 100%. 이렇게 하면은 각자 영역의 100%를 차지하고 넓을 때는 2대 6대 2로 나누는 거죠. 마지막 예제는 아까 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상단 영역 있고요. 그 다음에 메뉴 영역 있는데 메뉴 영역은 이제 포지션 속성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 스크롤 안 되고 고정되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사이드바랑 오른쪽 컨텐츠 영역, 하단 푸터 영역이 있어요. 첫 번째 예제는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넓이가 각각 100%가 되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애들이. 이렇게요. 그러면 이걸 스마트폰에서 접근했다고 봤을 때 보통 스마트폰으로 접근하면 중요한 컨텐츠를 먼저 보여주는 게 좋아요. 지금 쓸데없이 메뉴가 너무 높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시계 방향이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사이드바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자기소개랑 배너만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얘가 위로 올라와 버리면 정작 컨텐츠는 저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는 가다 보면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아까 사이드바에 있던 게 아래로 내려왔죠. 컨텐츠가 위로 올라가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스크롤이 어느 정도 되다가 일정 사이즈까지 올라가면 고정되는 요거 포지션 스티키 속성이었는데요. 이 스티키를 사용할 때는 얘가 부모 요소가 있으면 안 먹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딱히 부모 컨테이너를 바깥에 둔 게 아니라 헤더, 메뉴바,
가운데, 푸터 이렇게 얘네를 이제 각각의 부모를 컨테이너 안에 넣는 게 아니라 영역을 각자 잡아줬어요. 요 안에는 제목하고 약간 슬로건 같은 텍스트 들어가니까 div 잡아주고 제목과 슬로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요 메뉴바 배경은 가로로 가득 차고 있는데 컨텐츠 영역은 지금 넓이가 제한되어 있는 거 딱 보이시죠? 이럴 때는 배경을 위한 div 안에 컨텐츠 사이즈를 제한하기 위한 div가 하나 더 들어갔었습니다. 예, 그 안에 링크 4개 넣어놨고요. 섹션 영역은 왼쪽 사이드바와 오른쪽으로 본문 영역으로 나눠져야 되니까 사이드와 메인으로 영역 나눴고요. 사이드 안에서는 전체 간격 조절을 위한 박스 하나 넣어주고 제목, 소제목, 이미지. 근데 여기에 실제로 그림을 일일이 넣기는 좀 번거로워서 그냥 가짜 이미지 형태로 하려고 div 태그 안에다가 fake 이미지라는 클래스로 그냥 배경 색깔만 넣어준 거예요. 실제 그림을 넣은 건 아니고요. 높이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스타일 속성으로 CSS 줘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줬고요. 밑에 본문 텍스트, 제목, 텍스트, 그림, 제목, 텍스트, 그림. 하나씩 이렇게 줄바꿈처럼 넣어주려고 BR 태그 좀 넣습니다. 자, 본체에서도요, 제목, 그다음 설명과 날짜, 제목, 설명과 날짜, 그림, 그리고 텍스트 본문. 한 줄 띄워주고요. 그 다음에 요 컨텐츠를 그만큼 한 번 더 복사해서 늘려놨습니다. 예전에 우리 웹폰트라는 거 사용해 본 적 있죠. 그래서 구글 웹폰트에서 노토산스 KR이라고 하는 글꼴 찾아서 넣습니다. 요즘 이 글꼴이 한글 처리할 때 많이 유행이더라고요. 지금 뭐 일일이 구글 웹폰트 검색하시기에는 조금 번거로우실 테니까 요 코드는 요 CSS 요 코드는 제가 톡방에 올렸으니까 그냥 복사해서 쓰시고요. 그래도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는 제일 그럴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CSS 파일을요 외부에 빼는 형식으로 준비했습니다. CSS 폴더 안에 layout.css예요. 현재 HTML 파일이 있는 폴더, HTML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 기준으로 CSS 폴더 안에 layout.css, CSS 폴더 안에 이 안에 보면은 layout.css라는 파일이 있는 거죠. 이렇게 배치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layout.css 파일이 HTML 파일과 같은 폴더 안에 있다면 그러면 경로 명시하실 때 CSS 슬래시라는 부분이 빠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파일 경로는 굳이 저랑 똑같이 하실 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배치하신 파일의 위치를 찾아서 넣으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여기 지금 기본 상태고요. CSS 파일 안에서 일단 모든 태그에 기본 글꼴을 노토산스 KR로 줬습니다. 글자 모양이 살짝 바뀌었고요. 바디 태그의 기본 여백들 없앴고요. 자, 헤더 상단 부분이죠. 그 안에 있는 전보트론 패딩 80픽셀. 그 다음에 텍스트 가운데 정렬, 배경 색깔, 글자 색깔 맞춰줬어요. 헤더 안에 있는 H1 태그 얘거든요. 글자 크기 40으로 줬습니다. 조금 키워준 거예요. 상단 영역을 어느 정도 확정하시면 그 다음에 무조건 푸터로 가세요. 자, 여백, 가운데 정렬, 배경 색상 그 정도로만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뉴를 잡기 시작하시면 돼요. 자, 메뉴 배경 색깔은 검은색, 포지션 스티키 탑 0. 그러면 올라가다가 좌표가 0이 되면 고정되는 거죠. 자, 요 안에 이제 링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NAV바는 배경을 가득 채울 용도로 만든 박스고, 그 안에 넓이를 제한할 DIV한테 넓이 1200에 가운데 정렬시킨 거죠. 이게 없으면 화면이 늘어날 때 메뉴가 항상 창 끝에 붙어 다녀요. 이 메뉴들이 항상 창 끝에 붙어 다녀요. 근데 이 메뉴 영역 안에 넓이를 제한시킬 용도로 DIV를 넣고서 넓이 설정해주고 마진 오토라고 해주면 맥스 위드 쓰잖아요. 어느 정도 커지면은 1200픽셀 유지하면서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작아지면은 100%처럼 작동을 하는 거고요. 자, 링크들을 감싸고 있는 요 DIV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줬습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이 안에 링크가 있는데 A 태그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플렉스를 줘도 별로 바뀌는 건 없어요. 자, 플렉스를 빼볼게요. 보통 링크 들어가면은 일단 디스플레이 블록 주고 사이즈 부여하는 거는 거의 국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 태그한테 디스플레이 블록을 주게 되면은 이 A 태그가 문단처럼 돼버리니까 밑으로 다 떨궈집니다. 밑으로 내려가 있죠. 자, 글자 흰색 가운데 정렬 여백 밑줄 없애기. 그러면 이렇게 와요. 왜냐면 A 태그 하나가 지금 디스플레이 블록이니까 기본적으로 부모를 가득 채우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부모 DIV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 줘놨습니다. 그러면 가로로 배치되니까요. 그 중에 요 A 태그 중에 마지막 거한테 제가 라이트라는 클래스를 줘놨어요. 그래서 라이트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 애만 마진 레프트 오토 오른쪽 가서 배치하는 얘기죠. 자, 각각 마우스 올렸을 때 배경 색깔과 글자 색깔 효과 줬고요.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 요소인데요. 이 요소는 메뉴 중에 가장 첫 번째 항목한테 좋습니다. 이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 애한테 배경 색깔과 글자 색깔을 좀 다르게 줬어요. 이게 무슨 용도냐면은 현재 내가 머무르고 있는 페이지를 보여주고 싶을 때 이 액티브 클래스를 다른 메뉴에다 이렇게 옮겨주면 거기가 이제 기본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현재 머무르고 있는 페이지를 강조하고자 하는 용도로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준 거예요. 자, 이제 본문 영역입니다. 최대 넓이 1200픽셀 가운데 정렬해서 똑같이 정렬 맞춰지게 했고요. 배경 색깔 연한 회색으로 부여해서 전반적인 영역 좀 확인하게 했습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면 가로 배치되겠죠? 그러니까 컨텐트 안에서
이 사이드와 메인 영역이 가로 배치가 돼요. 그래서 사이드와 메인이 가로 배치가 된 거고요. 자, 사이드는 디스플레이 플렉스 사이즈 조절하지 말고 기본 크기 360.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에 테두리를 줬습니다.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에 테두리가 쳐진 거고요. 메인 영역. 지금 얘는 사이즈 늘어나지 말고 줄어들지도 말고 기본 사이즈 360이에요. 얘는 메인 영역은요. 사이즈 알아서 늘어나고 사이즈 축소도 가능하고 그냥 너는 남는 공간 다 100%로 채워라요. 그러니까 넓이가 늘었다 줄었다 하면은 요 왼쪽 영역은 사이즈가 항상 고정이에요. 근데 오른쪽 중앙 영역은 브라우저 넓이에 따라서 내용이 늘었다 줄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영역 안에 컨테이너, 메인 영역 안에 컨테이너한테 여백을 조금씩 부여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여백들이 좀 들어가게끔 잡아줬고요. 페이크 이미지, 아까 페이크 이미지라고 가짜 이미지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배경 색깔하고 가운 넓이 무조건 부모 가득 채우고 여백만 줬습니다. 자, 이제 미디어 쿼리. 컨텐트 영역. 맥스 위드스 768이면 플렉스 디렉션, 정렬 방향을 컬럼 리버스로 줍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그냥 컬럼이면은 이렇게 사이드바가 위쪽에 올라오는 형태로 바뀌는데 컬럼 리버스가 되면은 순서가 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 사이즈 영역도요. 모바일 사이즈에서는 너도 사이즈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고 그냥 100% 가득 채워 무조건. 사이즈가 여기잖아요. 여기 영역을 브라우저 가로 넓이가 768보다 작아지면은 부모를 알아서 가득 채우도록 네 기본 사이즈보다 커질 수도 있고 화면 폭이 정 작으면은 네 기본 사이즈보다 작아질 수 있어. 그냥 무조건 한 줄만 100%로 채우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양 끝에 테두리 그려놨었거든요. 요거를 0으로 없앴어요. 이게 무슨 테두리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 선 보이시죠? 요게 모바일에선 필요가 없으니까 0으로 없애버린 겁니다. 자, 메인 영역도 이제 아까는 오른쪽 테두리 줬는데 오른쪽에 테두리 줬는데 모바일에선 이 테두리 없앤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전반적인 페이지 레이아웃이 준비가 되는 거죠. 자, 4시 10분에 뵐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CSS 내용, 주제 소개에 대한 내용 정리 끝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데모 페이지 한번 작업하고 교과목 정리하겠습니다.